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3단계 범죄책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냐? 일단 사람을 살해해야 돼요. 형법 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에 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A를 죽였는데 사람이어야 되고 살해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막 칼 갖다가 장승을 찔렀어요. 이 객체 자체가 들어맞질 않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되고 살해여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의 영하는 태아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파생적인 문제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관적 고의 과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찌른다는 인식과 이 고의는 우리 어차피 배우겠지만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찌른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 내가 저 사람을 찌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해요. anyway,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단자를 통과했죠. 일단 형법 250조에 갑이 A를 살해했으니 사람 살해했고 고의로 찔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린 여기에서 여기 이런 법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3단계 범죄책 이론이라고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통과하면 위법성을 검토해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건 그냥 법조문 표시입니다. 앞으로 로스쿨 입학하시면 교수님들도 이 표시를 많이 쓰실 거예요. 뭐 형법 20조부터 24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20조에서 24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20조부터 시작하면 정당행위, 그 다음에 21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그 다음에 22조가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우리 형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처음을 받거든요. 사람을 상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폭행과 상해, 뭐 그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상처를 입혔을 때 상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가 됐건 뭐 결혼하셨으면 남편이 됐건 남자들은 UFC 경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케이지 안에 들어가 싸우는데 피 엄청 흘리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그 왜일까요? 이건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상해했잖아요. 근데 왜 처벌 안 받냐고요. 이제 이건 통과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날라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겠어요? 정당하게 정당방위, 긴급이나 자구행 어떤 거죠? 그렇죠. 피해자 승낙 정도가 되겠죠. 서로 경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는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려도 돼요라는 어느 정도의 상대방의 피해자 승낙입니다. 그래서 위협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이런 사유를 규정해 놓은 게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정당행위, 뭐 정당행위 같은 건 보시면 보통 뭐 파업 같은 게 많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애들을 갖다가 징계하는 거, 징계권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정당방위는 많이 보셨죠? 그 베테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황정민이 유아인한테 엄청 맞다가 거기서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엄청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나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 있을 때. 그런 거 긴급피난 같은 거는 뭐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 출근길에 엄청 밀려올 때 저기서 막 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짐을 방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고 또 압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네. 이랬을 때 이런 건 긴급피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구행위 이거는 하여튼 무슨 뭐 청구권 보장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가서 보고 이제 피해자 승낙 아까 봤죠? 근데 만약에 이런 구성요건 해당성을 통과했는데 이런 사유들이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나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들이 없다. 그럼 또 검토해 줄 게 있어요. 제가 아까 3단계라고 했죠. 바구니가 3개라고 생각해. 바구니가. 책임 단자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원래 보시면 이제 책임에서 어떤 게 있냐? 책임 능력자여야 돼요. 적어볼까요? 책임 능력자. 우리 형법 9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죠.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책임 조각 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왜냐면 요즘 이거에 대한 입법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죠. 뭐 연령 상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살 올리기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은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이냐 아니 중학교 1학년이냐 완전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줄이자 뭐 높이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4세 미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 처벌 안 받았어요. 엄청 유명했어요. 대전에서 그 중학교 1학년생들이 초등학교 때였나? 범죄 행위 전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오토바이 같은 거나 자동차 같은 거 빌려가지고 대전 시내를 돌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처벌 안 받아요. 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재형법정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와 형은 행위 이전에 성문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죠. 우리 형법이 대놓고 아예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심신상실, 심신미약.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을 좀 쓸게요. 심신상실은 또라이고 심신미약은 좀 덜 또라이예요. 그래서 심신상실자는 10조 1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뭐 조현병 같은 거죠. 조현병이 대표적인 심신상실자입니다. 이런 애들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애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심신미약 약간은 그래도 얘네보다는 좀 더 정신 있는 애. 얘는 효과가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법에서 임의적이란 말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판사가 임의적으로 얘를 감경해주거나 형을 면제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단자에서는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던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가족이 지금 어떤 강도가 들어서 그 강도가 든 칼에 의해서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강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빨리 가가지고 아랫집 가서 돈 안 훔쳐오면 네 가족을 죽일 거야. 이런 경우에 난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에게는 이때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내가 나중에 처벌 받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가족을 먼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나쁜 행위를 한 갑한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따라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 이 3단계 이게 바로 그 3단계 범죄책이야.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일단 위법성. 만약에 모기를 죽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기를 죽인 자는 살인범이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 게 맞아. 그럼 여기서 범죄가 얘는 살인범입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형법 20조와 24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고행위, 피해자 승낙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얘는 갑은 살인죄라고 또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 이제 책임 단자를 검토해 보셔야 돼. 얘가 혹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지 또는 심신상실자는 아닌지 또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없다. 그럼 이제 얘는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과 처벌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세 개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안 돼요라고 표현을 할 때 성립이 안 돼요라고 표현하는 거고 종국적으로 얘가 처벌을 받아요는 또 다른 논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범죄 체계론이에요.